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산석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존도 포기한 것을 2013년도에 치에황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창업을 한 박스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CRAP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존에서는 이 CRAP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이 되냐면 한마디로 물건을 팔아도 수익이 남지 않는 제품을 CRAP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CRAP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무슨 거냐면 한마디로 내부 안에서도 골칫덩이, 쓰레기 이렇게 치부가 되는 거라서 아마존에서 이건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서 실제로 팔지는 않는 건데 주로 어떤 것 짓느냐면 생수처럼 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내지는 스낵처럼 가격 대비 부피가 많아서 배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나 내지는 가격이 15달러 이하가 돼서 유통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경우들. 이건 한마디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팔면 팔수록 소비자가 원하니까 팔긴 하지만 팔면 팔수록 이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들이죠. 근데 아마존은 이것을 딱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데 그와 반대로 A서부터 Z까지 파는 아마존에서도 안 파는 제품들을 한마디로 박스드는 그걸 팔게 하겠다라는 게 치에황의 창업자의 생각이에요.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치에황이라는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것은 창업자의 어떤 가치, 마인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그렇답니다. 창업자 치에황은 출장도 항상 저가 항공의 이코노미석만 고집을 하고요. 호텔 대신 쉐어하우스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점심도 7에서 8달러 정도를 먹고요. 그 다음에 월급은 중간관리직 정도의 그런 급여를 받는데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의 2배 정도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 비용도 대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이 편해야지 내가 이 회사도 편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생수 같은 것을 가격 대비 그렇게 떨어지는 그 무게감이 있는 것을 그걸 들고 가면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저희 집에 오는 택배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그 택배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데 이 아저씨는 저희 집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올 때마다 거의 숨이 멎을 정도로 헥헥거리세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예? 속으로 아우 짜증난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죠. 실제로 제가 듣기도 했는데 지나가시면서 딴 집 이렇게 내려오시면 아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더 오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치 요즘 우리나라 택배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생수 같은 것도 배달시키고 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게감이 많이 나가는 데도 그런 문제점들도 현실적으로 있죠. 미국이라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택배 회사 중에 다른 택배 회사보다 무게가 좀 더 돼도 그 비용을 받는 로젠 택배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택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같은 데나 이런 시장들에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거의 시장들을 독점을 한다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것을 실제로 제 경험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박스드라는 회사는 낱개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2일 직배송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물건이라도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돼 있지만 이 회사는 코스트코 같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대형 유통점처럼 낱개 판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박스 단위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그 박스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박스 단위로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쓰는 실생활 용품, 그러니까 그 주기가 재구매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군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길어서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한 것들을 판매 제품으로 주 모델군으로 형성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코스트코에 있는 모델을 모바일로 적용시켜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또 무슨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스 단위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부분이 또 생각이 납니까? 박스로 사서 단가를 저렴시킬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뭐 집에 쌓아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어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치페이 하듯이 친구들 그룹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갖고 한 사람이 주문을 해요. 그것을 뭐 예를 들어 세제를 주문한다 그러면 거기에 뭐 몇 리터짜리 뭐 5개나 6개 아니 4개나 6개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정작 쓸 거는 하나니까 하나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이것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게끔 더치페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거나 우리나라 같으면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구매할 때는 그룹 주문을 해서 오피스텔 몇 호 몇 호 몇 호 오피스텔 내에서 사용하는 어플을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실생활 필요한 것은 뭐 치약을 산다면 브랜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고 예를 들어서 세제를 산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거고 뭐 먹는 것을 해서 쌀을 산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거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박스 단위로 와서 저렴하게 하지만 그것을 다시 소분해서 각 호별로 이렇게 배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어플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예요. 갑자기 저는 이렇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 박스드라는 아이템을 조금 튜닝을 하면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나라 환경에 어떻게 바꾸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지 아니면 유통구조의 흐름을 만들든지 어떻게 바꾸면 이것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소스가 되자는 아주 마중물이 되자는 그 기본적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 박스드가는 이런 그룹 주문이라든지 또 박스대기로 하다 보니까 제품 품목 자체가 1,500개 정도의 품목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통기간이 길어서 보관이 용이하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사용하는 실생활 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스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트코를 모바일로 가져왔고 이것을 박스 단위로 할 수 있고 유통기간이라든지 이 유통업체에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해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룹 주문과 같이 요즘 1인 가구들이 대신해서 이 쇼핑을 하더라도 이렇게 분할로 살 수 있는 더치페이 기능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그런 어떤 뭐 마진이 적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한 개씩 이렇게 판매하면 단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박스 단위로 판매하게 되니까 이 소비자 단가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조사에서 사입해 들어오는 단가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박스드의 어떤 현금 마진 정책 이런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마진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이만치에서 갔는데 그게 배송 비용이 안 나올 정도의 손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그 수수료, 배송 비용을 따로 청구를 하는 거죠. 소비자도 그만치 저렴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 부분들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의 특징들이 그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화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100명 정도가 하던 것을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을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자동화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지금 아마존서부터 그 다음에 크로커의 저번에 아마존에 대해서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 크로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유통체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박스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꼭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 대비 자동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 박스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존이 전체 제품을 다 한다 그래도 아마존이 꺼리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 지금에 보는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순이익을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치혜왕 같은 CEO의 어떤 마인드와 그 다음에 머리 회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건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존이 크로커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크로커가 탁 튕겼잖아요. 그런데 크로커가 박스들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박스들가 탁 튕겼답니다. 이런 뭔가의 그런 재밌는 이런 흐름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유통 구조가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바뀐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로 또 다른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느낌이라든지 또 다른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런 박스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독 설정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이디어 365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